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5년 10월 6일 화요일자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받아보는 령이님, 똥나미님, 어,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DON 에로피님, 돈롭이라고 읽기는 좀 애매하고, 예, 웅브라더님, 그 다음에 예, 또 누가 계시나요? 불꽃돌이님, 예, 그날이 올까님, 예, 최강한량님, 예, 어서오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다들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우리 의원님들 소리 잘 들리시면 자,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다들 잘 들리십니까? 상태 좋나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거 컴퓨터 때문에 좀 속 썩을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뭐 마이크도 제대로 안 돼, 음악도 안 돼. 와, 부셔버리고 싶더라고요, 컴퓨터를. 부셔버리고 싶어가지고, 막. 그 또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지? 그 원격 지원. 이제 아프리카에 연락을 했어요. 띠리링 해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고 이게 이렇게 저렇게 세팅이 엉망이 돼서 안 되네요 하고 전화를 하니까 예, 거기 직원분이 몇 번 만지작 거리더니만 이거는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방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운드 카드까지 새로 갖다 박았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또 날렸구나. 뭘 알아보고 살 걸 하다가 막 이것저것 막 만지작거렸거든요. 어떻게든 방송은 해야 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뭐 음악이 나오면 말소리가 안 나오고 말소리가 나오면 음악이 안 나오고 막 꼬인 거예요 세팅이. 그래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 해갖고 하루 종일 막 욕하면서 막 아무거나 막 건드렸거든요. 만지작거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러다가 그 세팅이 꼬일까봐 예, 카메라로 사진을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어떻게 세팅하면 된다 이걸. 뭐가 원인인지는 몰라요. 저도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세팅돼 있는 그대로 사진 다 찍어가지고 모르죠. 여기서 뭐가 하나 꼬이면 다시 방송이 안 될라나. 그러면은 예, 이번에 맞아요. 컴퓨터 바꿨습니다. 컴퓨터가 터져가지고 예, 바꿨어요. 컴퓨터를 하도 오랫동안 켜놔서 그런가. 아무튼 뭐 오래 썼으니까 예, 제 역할을 하고 장렬하게 컴퓨터가 전사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뭐냐? 그냥 잡다구리입니다. 예, 오늘 방송의 주제는 그렇다고 그 유튜브 제목에다가 잡다구리라고 해서 올릴 수는 없고 뭔가 근사한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회원님들 그 시청자 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어떤 혹하게 만들 만한 제목 없을까요? 뭐 그런 거 말고 뭐 한 달에 뭐 1200% 수익률의 비결. 자, 이딴 거 말고 이딴 거 말고 뭔가 이게 진실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살짝 좀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목 없을까요? 오늘은 예, 별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회원님들과 함께 자, 주식 이야기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이야기. 그 주식 이야기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고 어떤 매매 기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심도 깊게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카페에는 자, 매매 기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매 기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많이 개발이 되고 예, 공개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개가요. 하지만 예, 일단은 뭐 우수현 매매 기법은 공개가 당연히 안 되죠. 예, 그건 안 되는데 천천히 뭔가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수회원님들에게는 또 그만큼 계속해서 당연히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것인데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매 기법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강의 동영상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맞나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회원님들이 일단 카페 오시면 기본적으로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신입회원 가입 인사에다가 여기다가 인사말 하나만 남기면은 바로 회원님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뭐 신종 재테크 이런 식으로 글 올리면 죽여버릴 겁니다. 아주 진짜. 어? 와, 네, 이런 제목만 올라오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죠? 신종 재테크 뭐 잘만 하면 잘하면 주식보다 나아요. 이런 거 잘하면 주식보다 나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서 올려보내면 아마 우리 그 카페의 스탭들이 확인도 안 하고 아마 탈퇴시킬 걸. 잠깐 그 스탭진들이 운영자도 혹시 탈퇴시킬 수 있나? 한번 남겨볼까요, 제가?
신종 재테크 잘하면 이래가지고 뭐 토토 10년 차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이거 진짜 보면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 토토 10년 차 뭐 누구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외운다 외워 아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이고 그놈의 그 스포츠 토토 지겹지도 않나. 걔들은 그러고도 밥은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자 보면 여기 자 이거 농담이고요. 자 여기다가 인사말 하나 남기고 자 인사말 하나 남기고 그 다음에 댓글 하나만 딱 남기시면은 회원님들이 자 모든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오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다 되어 있고 오늘은 이 주식시장에서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상식적으로 그 알고 있는 사실 중에서 그 상식이 절대로 다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들. 근데 그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 자체가 그 어떤 영역이냐면은 자, 이 색깔이 주식시장은 색깔이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자, 회원님들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과 아니면 직장이라는 조직은 딱 답이 두 가지예요. 딱 답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흑, 그죠? 흑색. 흑이냐, 백이냐, 그죠? O냐, X냐거든요. O냐, X냐. 이거 아니면 기다,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이런 회색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애매한 모호한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어려운 겁니다. 예, 굉장히 어렵죠. 이 경우에 이 뉴스는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뿅 뚫고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바로 윗부분에 또 이런 식으로 고점이 하나가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걸 매매를 해야 되나?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이런 비슷한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오늘은 분명히 호재가 나왔어요. 오늘은 호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TPP 수혜주다. 이래가지고 종목이 훅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은 적자 확대라는 뉴스가 나와 있어요. 적자 확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은 한 일주일 전에 뉴스를 보면 적자폭 확대. 근데 오늘은 뭐 TPP 관련 호재 뭐 이런 관련주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답답하죠. 예, 이렇게 되면 답답하죠. 이거 하라는 소리야 말라는 소리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 주식시장은 원래 이런 영역이에요. 이런 영역 주식시장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회원님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자, 이 실천적 지혜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은 뭐냐? 교과서에 나오는 액면가에 적힌 답. 뭐뭘 고르시오. 이러면 이건 무조건 1번. 알겠지? 학교에서 가르치던 거. 야, 얘들아, 이건 내가 1번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틀리면 니들, 다음 내 수업 시간에 아주 그냥 뒤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수업이 아니라, 이게 실천적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실전 지혜.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풀이를 해볼게요. 자, 우리 웅 브라더님이 이제 의사야. 우리 웅 브라더님 의사예요. 웅 브라더님이 의사인데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요. 환자. 근데 이 환자가 살 가망성이 아예 없어요. 살 가망성이. 딱 보니까 길게 봐도 3개월인 거라 이거는. 그래서 웅 브라더님이 지금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자, 웅 브라더님이 고민을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가족들한테는 알렸어요. 그래서 환자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웅 브라더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 3개월 동안 이제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주자 이거예요. 인생을 정리할 시간.
친구들도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제 마지막 인사도 하고 가족들하고 가고 싶은 곳도 마지막으로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해버리면 과연 이 환자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진료를 내린 것에 대해서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겠죠. 근데로 반대로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단 말입니다.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자기 자신은 나설 수 있을 거라고 희망에 지금 겨우 하고 있는데다가 매일매일 나서서 병원에 나가면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식구들한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나는 환자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될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이 환자에게 곧 있으면 충분히 나설 수 있는데, 자, 지금 약이 부작용이 지금 있다. 약간 좀 약이 세니까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참고 해결해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정답이 없죠. 한마디로 이건 뭔가 정답이. 이런 영역이라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곳 자체가.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제 설명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뭐가 정답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주식시장은 이런 식의 질문을 너무 많이 던진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식의 질문을 매번 겪어요. 매번 겪는 문제이죠. 이거는 불확실한 문제들, 뭔가 정답이 없는 문제. 하지만 여기에는 좀 더 그래도 질적으로 우리가 우수한 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수한 답을, 좀 더 나은 답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원님들이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그래도 좀 더 나은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회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단순히 주식 차트만 많이 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그 지식 수준을 올려야 되는, 지식의 어떤 질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단순히 전문 서적 많이 봐야 되고 뭐 이거는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딱딱 떨어지는 어떤 그런 답변에 해당되는 책을 많이 보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인문학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뭐 쉽게 좀 풀어나가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어떤 뭐 철학적인 책이라든가 경제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섭렵을 하셔야 돼요. 다양하게. 단순히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주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물리학을 잘한다고 해서 주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에 자기가 뭔가 일가견이 있다라고 해서 이 주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종합예술이죠. 종합예술 주식은. 다양하게 아주 깊게까지 들어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양하게 여러가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 그것이 적어도 이 주식에 어떤 그죠?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주식이 앞으로 상승을 하는데 하락의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상승의 영향을 끼칠 것인지, 단기적으로는 하락의 영향을 끼치지만 중기적으로는 상승의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상승의 여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하락의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 관점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나의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추구하는 관점은 무엇이냐라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면서 회원님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볼 만한 어떤 질문과 주제를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 계신 회원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옳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개인 투자자일수록, 어떤 소액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는 또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는 또 틀린 부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정답은 없다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나에게 맞는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나에게 맞는 답.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은 없어요. 일단 이걸 전제로 깔고 갈게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은 없다. 일단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이 아니라 방법인 거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혜신님 조금만 더 강의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야, 볼린저 이거 무슨 상관이 지금 내용과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그럼 이 중장기 투자라는 것이 자, 과연 진짜 모든 개인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답이냐, 그런 방법인가 하는 겁니다. 혹은 중장기 투자는 이 부자들이 어떤 자금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가장 알맞는 어떤 주식 투자의 방법이다. 자, 그런 식으로도 회원님들이 그 뭡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맞나요? 회원님들? 자,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자금에 좀 어느 정도 그 여유가 좀 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야? 중장기 투자를 하고 이렇게 탁 그냥 묻어놓으면 쌀 때 사가지고 주식을 탁 묻어놓으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가지고 다 그렇게 돈 버는 거라고.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죠. 예, 들으셨고, 자, 우리는 그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회전율을 좀 더 높이고 그때그때 시세를 좀 빼먹을 수 있는 어떤 단기 매매가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들 일단은 이 주식시장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자, 그게 또 이게 얘기가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또 웃긴 게. 그러면 그분들 소위 말하는 어떤 이제 돈이 좀 많은 분들이죠. 예, 돈 많은 사람들. 자, 우리가 부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자, 이 부자들이 진짜 그 자금에 아주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중장기 투자를 잘 할까? 그럼 이유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부자들은 보통 이 중장기 투자를 잘 한다. 라고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부자라는 사람들이 이 중장기 투자를 과연 잘하며 자, 우리 같은 사람들, 예, 서민층, 자, 자금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중장기 투자를 과연 저들에 비해서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잘할 수는 없을까? 이거 갑자기 이러니까 뭐 무슨 가치 투자 카페처럼 돼가고 있네. 예, 아니고요. 예, 단기랑 단기 수익 매매를 하는데 자, 약간의 예를 들고자 좀 설명을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 이것이 중장기 가치 투자 카페인가 보다 하고 얼른 가입했는데 보니까 다 단타 매매야. 이 뭐지? 이럴 거 아니에요. 에이씨 탈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막 불만족 막 이런 거 누를라. 불만족 막 이거 밑으로 엄지돼 있는 거 막 이거 누를라 막 비추 이런 거. 아이씨 진짜. 자, 싫어요. 싫어요 버튼요. 그죠? 자, 이 부자라는 자, 부자들이 중장기 투자에 조금 더 그래도 유리한 이유는 뭘까요, 회원님들? 이 부자들이 진짜 자금이 많이 남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여유자금. 이게 상당히 또 큰 이유 중에 하나이죠. 여유자금. 자, 일단 일반 개인들보다 예, 맞습니다.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중장기 투자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이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뭐 많지 않느냐? 뭐 물론 그 말도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든 부자가 아닌 사람이든 자,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투자를 했으면 이 주식이 이렇게 자, 상승을 하기까지는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원님들 상승을 하기까지는 이거는 부자든 뭐든 가난뱅이든 뭐든지 간에 자, 부자든 서민이든 일반 시민이든 주식을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주가가 상승하기까지 반드시 걸리는
반드시 걸리는 뭐가 있죠?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거죠. 시간의 개념. 그죠? 이거는 부자가 됐든 부자든 부자가 아니건 간에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이거 뭐 사자마자 급등을 할 수는 없지.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 종목이 뭐 영업이익이 좋아져서 와 이게 호재로 돼가지고 올라간다. 그럼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무슨 호재에 엮였다. 그 호재에 엮이는 동안에 이 회사가 버텨줘야 되겠죠. 나도 버텨야 되고 이 종목도 버텨야 되고. 한마디로 시간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예, 봉황 1556님 어서오세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을 우리가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시간이라는 주제로 돌아와 볼게요. 자, 시간. 자, 시간. 자, 부자들의 시간이 있어요. 부자들의 하루 일과. 자, 그 다음에 서민들의 하루 일과가 있어요. 서민들의 하루 일과 뻔하죠. 아침에 7, 8시, 아침 일찍 6시, 7시, 8시에 기상을 해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아침에 회의하고 뭐하고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다가 뭐 업무 보고 시간에 일단은 좀 까이기도 하고 열받으니까 담배 피러도 가고 아무튼 여기서 스트레스 겁나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퇴근할 만하면 이제 또 회식이야. 그럼 소주 한잔 먹고 집에 와서 겁나 피곤해. 그러면 자요 또. 그죠? 그 다음에 또 출근해. 계속 이 생활이 반복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생활이 일단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재미가 없고 만족도도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일단 만족도도 떨어지고 시간도 겁나게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자체가 진짜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리게. 만족도가 떨어지니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무가 펑크 났다 이거예요. 우리 부서에 뭔가 사건 사고가 터졌어. 그럼 일단 내일 가면 까이는 거거든. 와, 아침에 출근하기 싫죠. 그렇게 되면. 진짜 싫은 거지. 거기다가 기업 내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뭐 또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 이거예요. 감원 바람이. 그러면은 또 긴장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다라던가. 아, 더 스트레스 받죠. 자,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자, 부자들 아침에 눈 뜨면 뭐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그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그러죠. 요즘 가장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어떤 직업 중에 하나 그 조물주보다 한 수 위라고 그러죠. 예.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이 그 건물주랍니다. 위원님들 건물주. 어? 장래 희망이 대통령 뭐 이런 거 선생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주야. 초등학생 희망이. 오죽 가면 걔네 아빠와 엄마가 오죽 그렇게 떠들었으면은 세상에 애가 뭘 알아가지고 건물주라고 했겠어. 애가 뭘 알아. 그냥 엄마랑 아빠가 그러니까는 그런갑다 하는 거지. 애들은 몰라요. 다 그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지. 자, 아무튼 자, 부자들 건물주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죠. 그죠? 이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관리도 그 관리인을 두면서 하겠죠. 자기가 누가 직접 월세랑 이런 걸 수금하러 가요. 안 그런단 말입니다. 관리인이 있단 말입니다. 관리인이. 그래가지고 간접적으로 그냥 보고받으면서 뭐 월세, 그 다음에 건물 상황 한 번씩 직접 보러도 가기도 하죠. 예, 근데 거의 그럴 일이 잘 없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죠.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가입한 뭐 펀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궁금할 때 한 번씩 은행 가고. 그 다음에 이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골프를 치러 가고 싶은데 치러 갈 동료가 없다. 그럼 은행 가서 꼬장 피우는 거예요. 은행 가서 아이씨 난 여기 내가 누구한테 입금했는데 누구 보고 입금했는데 아 그 담당 직원 어디 갔냐고. 나 골프나 한번 같이 치러 가자고. 이래버리면 그 또 골프 담당이 또 진짜 있어요. 또 쓱 나와가지고 아 오늘은 그 직원이 바쁘니까 자 사장님 저하고 한번 가시죠. 이러면서 그냥 같이 가서 또 노는 거예요 또. 어? 근데 이 사람들은 놀아도 돈이 계속 벌려요. 놀아도 일단 월세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회사를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보고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보고만. 보고 브리핑 받고 그 대신에 올바른 판단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이 사람들도 그냥 노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밑에서 이렇게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고가. 그럼 이제 보고를 듣고 아, 이거는 일이 좀 잘못돼가고 있는데 이러면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한다거나 자, 업무 일선으로 복귀를 하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놀면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다 만나는 거죠. 만남. 만남이 거의 주된 임무입니다. 만남. 그래서 일을 성사시키고 일을 따기도 하고 같이 골프 치면서 즐겁게 놀다가 딱 복귀하면은 이제 도장 찍는 일만 남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 처리들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자, 문제는
여기서 회원님들이 느끼실 겁니다. 아, 저거는 뭐 망고 땡이겠구나. 그래도 야,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단 시간이 더 잘 흘러가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저녁에 뭐 일찍 마치고 뭐 맛있는 거 식구들하고 사 먹으러 가고 얼마나 시간이 잘 가. 그리고 또 좀 이따가 친구들하고 커피 모임 이런 거 가야 돼 또. 아이고, 이거 내가 그냥 논다고 시간이 없네. 그냥 아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시간의 흘러가는 속도 자체가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자, 중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 부자, 자, 여기 서민층, 서민들 입장에서는 3개월만 지나도 이거는 장기 투자처럼 여겨져요. 3개월만 지나도 이건 장기 투자인 거라. 부자들 3개월 아마 이거 보름처럼 여겨질 겁니다. 보름처럼. 아이고, 요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래 시간이 잘 가노? 이렇게 될 것이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일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괴롭고. 월급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진짜 힘들죠. 그러니 시간이 하루하루가 안 간다고요. 그러니 이 3개월도 6개월도 1년도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은 장기라고요. 부자들과 서민은 이미 이 시간이라는 중요 요소 자체에서 질적으로 벌써 차이가 확 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사회적인 구조상 분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중장기 투자를 견뎌내기가 애초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요. 이거는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상 이런 거라고. 구조상. 여기 계신 회원님들도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누구한테 보고만 받으면 되고 사우나에 딱 앉아있는데 직원이 옆에 와서 아, 오늘 지금 뭐 회사 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뭐 월세가 이렇게 수금이 됐는데 아, 지금 어느 가게에서 아직 입금이 안 되고 있는데 아, 어떡할까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물어본다라든가 아, 어느 쪽은 이제 곧 계약이 끝나는데 이거 세를 좀 올려야 될 것 같다라든가 옆에서 누가 얘기한다 이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고 받는 거랑 맨날 완전히 삶의 어떤 최전선에 나와가지고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 거랑 시간이 어느 쪽이 더 잘 가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전자가 시간이 훨씬 더 빨리 갈 겁니다. 중장기 투자가 좋냐 나쁘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제 확실히 뭔가 감이 좀 오시나요? 회원님들 이제 뭔가 감이 좀 오시죠? 어떤 투자 방법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건 환경의 문제인 거지. 환경, 사회적인 어떤 구조, 그 다음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틀. 예, 맞아요. 그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한테 소위 말하는 나한테 맞는 방법이라는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어떤 방법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기준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나에게 맞는 건 그럼 무엇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나라는 사람이 먼저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모든 세상의 방법을 나에게 다 맞출 수는 없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진짜 힘든 상황이다 이거예요. 응? 진짜 힘든 상황. 근데 여윳돈이랍시고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다 이거야. 자, 그래서 회원님들이 어떤 주식을 묻어놨어요. 그러면 그 주식이 수익이 날 때까지 회원님들이 진짜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딱 묻어두는 순간 꼭 그 돈을 써야 될 일이 반드시 생겨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희한하게 이게 어디서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쓸 일이 반드시 생겨. 누가 결혼을 하든가, 누가 결혼을 하든가, 돌잔치를 하든가, 유독 그 달에 경조사가 많다든가. 그죠? 뭔가 일이 터져도 반드시 터진다고, 이게. 그래서 그 돈을 도저히 모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한 3개월 전에 가입한 펀드를 깨는 거죠. 얼마 모이지도 않는데 또 깨는 거야. 뭐 보험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진짜 큰맘 먹고 하나 들었죠.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또 깨. 그걸.
희한하게 그럴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진짜 그런 일들이 생겨서 내가 그걸 깨는 게 아니에요, 회원님들. 뭐다? 그게 아니죠. 내가 돈이 생긴 걸 이게 어떻게 세상이 알고 자꾸 이 돈을 사용하게 만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회원님들과 저의 이 잠재의식 속에 이 돈은 그래도 내가 그나마 여윳돈이다 라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여윳돈이라는 말은 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써도 되는 이라는 약간 이런 잔재가 깔려 있죠.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는 써도 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 돈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생각이 날 수, 조금만 어려워도 바로 이 돈이 나에게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서 바로 짠 하고 떠올라 버린다고. 그래서 그 돈을 냅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유가 고일만 하면 써버리니까. 여유가 고일만 하면 써버리고. 예전에 제 주변에 제가 이 교육을 시키는 이 젊은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윳돈이 얼마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카페가 좀 여유가 있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한테 위기가 찾아오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뭐든지 간에 아주 안정되었다. 이제 더 이상 완벽하다. 더 이상 여기서 나는 더 나아갈 수 없다. 여기서 더 내가 나빠질 건 없다. 여기서 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돌아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끝이에요. 끝.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순간 끝이라고요. 끝. 계속 발버둥을 치고 내가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제 자리에 그나마 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오리를 딱 보고 알았어요. 오리. 제가 하도 머리통 터질 것 같아가지고 강변에 산책을 가는데 과거에 어릴 때 이렇게 이제 강물이 이제 이렇게 졸졸졸졸졸졸졸 흐르더라고요. 졸졸졸졸. 오리가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요즘 강에 가면은 그 등치 큰 오리 있죠. 오리가 둥둥둥둥 떠가지고 그냥 지극끼리 놀고 있는데 오리가 이렇게 떠서 이제 놀고 있는데 나 저것들은 팔자 좋네. 저렇게 그냥 물에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둥둥둥 떠 있기만 하면 되고 얼마나 좋냐 하고 이제 가까이 가서 봤어요. 이제 다리가 이렇게 놓여서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하천이. 그냥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지.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있는데 그냥 붕 떠 있으면은 떠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자, 요 물 밑에서는 이 오리발은 뭐예요? 오리발은 겁나게 파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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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물길질을 굉장히 파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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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는 거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저도 마찬가지. 회원님들이 저는 뭐 무한대로 편안하게만 지내고 있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에 읽는 책이 몇 권인데요. 보는 차트가 몇 장이고 계속해서 매매법 이렇게도 두들겨보고 저렇게도 두들겨보고 지금 내가 만들어놔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수정할 거 이제 여기서 더 어떻게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그 매매법들을 또 뜯어서 또 분해를 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매매법을 계속 뜯었다 붙였다 합니다.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 물 위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고 이 세월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회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랑은 너무 많이 다른 게 이 세상의 어떻게 보면은 이 진실이 아닌 진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들어가지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살 것이야. 그 다음에 뭐 부자들은 뭐 이렇게 해서 중장기 투자가 유리할 것이야. 근데 그런 생각들 자체가 틀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의 제대로 된 지식인 양
아니면 하나의 제대로 된 진실인 양. 자,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보면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계신 회원님들 중에 아, 저는 실천이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 아예 잘 참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마다 또 각자 처한 어떤 상황에서의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또 다들 다 있어요.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다 있다고요. 분명히 다. 그걸 하나하나 찝어서 물론 제가 처방을 제 나름대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방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로서도 방법이 아직까지는 모르는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을 회원님들이 스스로가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 나는 이 종목을 잘 못 뽑는다. 뉴스를 봐도 도무지 이것이 호재인지 뭔지 악재인지 나는 도무지 봐도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회원님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몰빵의 유혹을 못 견딘다. 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이것이 애로사항으로 작동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몰빵의 유혹. 그 다음에 어떤 인생 물론 제가 벌써 어린 나이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어울리지는 않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저보다 어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예, 나이 많으신 형님 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이제 만약에 뭐 동생들을 앉혀놓고 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제 나름의 어떤 개똥 철학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거죠. 뭐 저는 뭐 친구들이 뭐 가정도 다 꾸리고 올바르게 직장 올바르게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는데, 나는 아직까지 뭐 변변치 못한 직장에, 뭐 아직 뭐 결혼을 뭐 할 엄두도 안 나고, 그리고 회사에서의 어떤 일의 만족도도 참 떨어지고, 이게 내가 봤을 때 진짜 나는 이게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뭐 이런저런 조언이라든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기 혼자서 요즘 어린 친구들이나 요즘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때들은 어떻게 하려냐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냥 인터넷에서. 단순히 인터넷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터넷이라는 곳이 아주 많은 정보의 바다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 올바른 정보는 분명히 아니라고요. 올바른 정보가 아닌 것도 아닐 뿐더러,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너는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네가, 야, 너 몇 시간 자냐? 이래가지고, 저는 6시간 자고 출퇴근하는데요. 그렇게 네가 자빠져 자니까 네 인생이 그만. 야, 나는 네 나이 때 4시간 자면서 이랬다. 4시간 자면서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자, 이런 식의 어떤 설교나 이야기는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잠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잠이 좀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3시간 자면서, 야, 나는 이 새끼야, 형은 3시간 자면서 진짜 미칠 듯이 일했는데 너는 6시간 7시간이나 자빠져 자면서 뭐 잠이 부족하다, 네가 그러니까 병신아 계속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런 식의 조언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 그 7시간 8시간 자는 그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 육체적으로. 그럼 사실상 6시간, 7시간 자면 피곤하죠. 그리고 6시간, 7시간을 잤다 하더라도 뭐 중간에 뭐 잠을 좀 깨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못 사는 동네에 사는데 옆집에서
또 뭐 술 먹고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싸우더라 이거예요. 막 씨 어쩌고 저쩌고 막 욕하고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애가 단순히 내 기준에만 맞춰서 어떤 성공의 어떤 공식 같은 걸 막 제공을 하잖아요. 흔히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이거 무슨 말인지 다들 대강 이해하십니까? 뭐 성공한 뭐 비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청년 뭐 성공 CEO가 어쩌고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뭐 잠 안 자면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내가 겁내 잘 먹고 잘 산다는 둥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기 그저 전기를 잃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있을까요? 회원님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영웅 전기를 다 읽었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영웅이 될 수는 없어요. 맞나요? 시대가 변했고 그 사람과 내가 처한 환경 자체가 틀리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제가 만약에 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회원님들은 그렇게 못 사십니까? 이런 식의 설명은 절대 맞지가 않아요.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의 세상 자체가 바뀌었고 회원님들과 제가 처한 환경 자체가 틀린데 그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런 것들만 무조건 회원님들한테 계속해서 냅다 그것만 그냥 이야기를 귀를 열고 꽂아 넣어버리면 회원님들이 뭐 그거 듣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요즘 세상에 맞는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겠죠. 이제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회원님들이 처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는 어떤 환경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뭐 집에 지금 월급은 뭐 충분히 벌어가고 있는데 얘가 돈을 못 모은다 이거요. 그러면 씀씀이가 해픈 건지 아니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이 집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돈을 매달 100만 원이나 200만 원씩 보내주고 있는 건지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알아야 제대로 된 조언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조언이. 주식 투자에서의 어떤 성공 확률 이런 걸 최대한 끌어올리려면은 단순 매매 기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매매 기법만 가지고 진짜 다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매매 기법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니면 그 환경에 맞춰서 그 매매 기법의 세팅을 조금 살짝 바꾼다라든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감 오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감 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 상황에 맞게 약간의 튜닝을 하든가 아니면 그 매매법에 맞게 내 지금 삶의 환경을 조금 바꿔놓는다라든가 그 소위 말하는 튜닝의 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율의 과정. 그냥 단순히 시장에 있는 책만 덥석덥석 읽으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요즘 뭐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맞춤식 교육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만 해도 몇 명입니까? 우리 카페만 해도 벌써 8,000명이 넘어가요. 그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근데 그 8,000명을 어떻게 한 명 한 명 그 8,000명에게 다 맞는 강의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공통 분모를 형성하는 그 부분에서만 강의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다 같지 않고 환경이 또 다 같지 않고 그리고 어린 시절 살아왔던 어떤 환경에서 쌓여온 어떤 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전부 다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여기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회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반면에 저보다 모르는 거, 저보다 많은 걸 모르시는 회원님들이 분명히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한 분야로 가면은 내가 회원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회원님들이 전문 분야가 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서 자, 지금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무료 강의라는 것이 지금 회원님들이 듣고 계시는 이 무료 강의라는 것이 최대한 회원님들의 어떤 지적인 욕구,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어떤 전체적인 주식 투자를 하나의 우리가 삶의 한 부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자, 이것의 어떤 이것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저는 강의를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질. 누구는 주식 투자를 그나마 덤덤하게 혹은 때로는 즐겁게 하는데 누구는 이 주식 투자 자체가 완전히 지옥인 거지. 그러면은 그래도 웃으면서 할 수 있게끔, 웃으면서 하지 못하면은 적어도 화는 그나마 좀 덜 나게끔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좋잖아요. 여기에 저는 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제 강의가. 그리고 가장 그리고 또 어떤 보편적인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료 강의에는 소위 말하는 뭐다?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저기서 조금만 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또 여기셨다가도 좀 이제 좀 점점 이제 아시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문제는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대다수의 분들이 또 방송을 볼 때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또 어렵게. 저는 또 이 카페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또 갑자기 또 방송에 또 갑자기 매니아틱하게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매일매일 와서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야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거의 대다수는 뭔 소리야 이거 얘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네 뭐 요즘은 뭐 들을 만한 내용도 없고 재미도 없네 꺼버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카페는 다시 그죠? 다시 뒤로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겠죠. 뒤로 역주행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힘들어지죠. 예, 저도 힘들어지죠. 카페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주시고 그러면 검색에 많이 걸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인재들도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인재들. 그리고 조만간 인재 양성 아마 전문가 과정 혹은 그 다음에 전업 투자 혹은 전문가 과정 코스가 아마 등록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공지로 하겠습니다. 공지로 띄우고 제가 원하는 인원수는 그렇게 많은 인원수는 아닌데 상시 모집인데 뭐 인원수가 차면은 아마 그 공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삭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그 전륜 강사 카페도 같이 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건지 대강 아실 겁니다. 아마 어떤 건지 대강 아실 터인데 자 아무튼 그 맞춤형 학습이라는 것이 사실상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 스스로가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 스스로가 회원님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죠. 회원님들 스스로가 회원님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줄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원님들 스스로가 회원님들 스스로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회원님들 스스로가 그죠? 조금 더 이성적이고 그죠?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사리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좀 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저명한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공신력이 있는 좀 사람들의 어떤 선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책이나 글도 꾸준하게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또 하는구나 그리고 또 반면에 사회적인 문제에도 귀를 기울여 봐야 되고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제에 귀를 회원님들이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그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와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 계신 회원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나는 집이 있다 이거야. 나는 한 10년 전에 샀어. 자 우리 콩만우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이 좀 여러 채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한참 좀 쌀 때,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 자, 집을 좀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 채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칠게요. 두 채 정도. 그냥 어차피 근데 이거 부동산으로 뭐 돈을 크게 벌 마음도 없어요. 우리 콩만원이면 그냥 회사 다니면서 뭐 내 집에서 내가 비바람 피하고 살고, 이거 뭐 가격이 올랐다는데 뭐 나는 뭐 팔 마음도 없다. 여기 뭐 그냥 우리 식구들 살려고 산 거지. 내가 이거 뭐 팔려고 산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거 팔면 나는 또 어디 가냐? 뭐 그냥 여기서 살아야지 하면서 자 그냥 살았다 이거야. 근데 관심이 없는 거죠. 어디에 관심이 없다? 예를 들면 전 월세 대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 월세 대란. 왜냐면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지. 왜냐면 그뭐 나하고 뭐 지금 당장 상관 있나? 이 전 월세 난하고 이 주식하고 이게 뭔 상관이야. 나는 뭐 기법대로 매매해서 수익만 잘 내면 되지. 그지? 에이, 그 사람들이야 뭐 알아서 뭐 씨 월세 구하겠지. 월세 없으면 뭐 지방 가든가. 뭐 자꾸 서울에서 살라고 그래.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 빨리 지방 내려가. 아이 막 이런 뉴스 좀 안 내보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산다라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전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근데 자, 집주인이 찾아와서 보증금을 올려달래. 그러면 뭐부터 깰 것 같나요, 회원님들? 뭐 어디서 돈을 뺄 것 같아요? 주식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보증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맞나요? 자, 혜신님, 그리고 강의와 관련 없는 채팅은 가급적이면 좀, 예,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회원님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관련 없는 내용들이 자꾸 올라와서 제가 그쪽으로 지금 눈을 뺏기다 보니까 지금 좀 방송을 하기가 좀 난이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주식 통장을 깨버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제 죄송하실 행동 안 하시면 되죠, 그죠? 혜진님. 그러니까는,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다시는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주식을 팔아가지고 보증금을 마련을 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 전월세 시장이, 계속해서 이 전월세 시장을 못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만만한 게 보험을 깨기보다는 펀드를 깰 것이고, 펀드를 깨로 해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관은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주식을 내놓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펀드를 해약을 했으니까 그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주식을 팔아야지.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그렇게 마냥 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죠. 맞나요?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거에 만약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야. 그래버리면 어떤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이. 단순히 차트만 많이 본다고 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만 나 혼자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해버리면 사고의 폭 자체도 굉장히 좁아진다고요. 이게 사고의 폭 자체가. 만약에 전월세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전월세 대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이 전월세 대란이 해결이 되었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수혜를 입을까? 아니면 지금 전월세 대란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어? 어떤 게 그러면은 수혜를 입을까? 사람들이 전월세 대란이라고 해서 야 이거 월세도 아끼고 전세 보증금 내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이건 단순 예시예요. 단순 예시.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아 사람들이 그러면 먹는 데다가도 돈을 좀 아끼겠구나. 그러면은 혼자 사는 가정이 많으니까 그죠? 혼자 사는 아니면 소인 1인 뭐 2인 가족, 1인 가족, 뭐 원룸, 투룸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아 그 주변 근처에 어떤 편의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도 어떤 안정적인 사업세를 아, 유지해서 나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사고의 폭을 점점 펼쳐 나갈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일절 없어버리면 전혀 사고의 폭을
펼쳐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을 좀 더 크고 넓게 바라보는 눈, 그런 것은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노상 차트만 얘기하겠지. 차트만. 차트. 뭐 차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무슨 주술이나 가르치려고 하고 있겠지. 주술. 그거 뭐 거래량이 이렇게 뿅 터졌는데 뭐 OBV 뭐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스토캐스틱이 뭐시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요런 지점에서 뭐 RSI 지표가 또 어쩌고 저쩌고 되면 요때 사면은 수익이 난다라는 둥. 계속해서 그런 희한한 지표들을 가져와서 끌어맞춰서 이 주가에 맞아 떨어지게끔 본인 스스로가 조작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기술 조작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기술 조작. 어떻게 해서든 끼워 맞춰가지고 그 매매 기법이 맞게끔 보이게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그런 식으로 빠져들면서 어떻게 된다? 망하겠죠. 망하겠죠. 그 순간에만 맞게 보이는 매매 기법을 분명히 만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차트쟁이들이에요. 저도 차트쟁이인데 저도 단기 매매자이고 단기 스윙 매매자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차트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히 차트에만 빠진 차트 신봉자들, 차트쟁이들 겁나게 싫어합니다, 저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고의 폭을 굉장히 좁게 보는 사람들,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안 만나죠. 안 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미워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났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안 보는 이유가 뭐냐? 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시야. 그 사람이 미워서 그게 아니에요. 주식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생길까봐. 선입견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나도 같이 그 선입견에 쌓일까봐. 내가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 다음에 폭이 넓은 것보단 폭이 좁은 방향으로 옮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회원님들 학교 갈 때, 자,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불량한 친구들하고 같이 놀지 말라, 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한 번은 했죠, 회원님들한테. 맞습니까? 착한 친구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불량한 친구 만나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학교 갈 때, 야, 오늘은 착한 친구들 만나서 잘 놀다 와, 학교 수업 잘 받고 와, 이게 아니라 절대로 불량한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이야기가. 왜냐면 저쪽에 물들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쪽에 물들기가. 선량하고 착하고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들기보단 인간은 부정적으로 물들기가 훨씬 더 쉽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폭넓게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저도 다시 그 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이. 그 환경은 누가 만든다? 회원님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회원님들 스스로. 주변 탓할 거 없습니다. 회원님들 스스로 또 만들면 됩니다. 너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다. 맨날 주식하면 망한대. 좋은 이야기 해줘도 모자랄 판국인데. 얘만 만나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 아주. 그럼 어떻게 한다?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남의 횟수를 조금 줄이는 거죠. 만남의 횟수를 조금 줄이고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빨리 어떤 유머 코드를 좀 던지면서 이야기 화제를 좀 바꿔나가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회원님들이 주식을 하시는 활동 하나하나에 다 필요합니다. 다. 회원님들이 많이 웃고 많이 긍정적으로 되셔야 거기서 양질의 아이디어, 양질의 의견, 그 다음에 양질의 분석이 나온다고요. 닭들도 봐봐. 소리가 시끄럽고 환경이 개판이라 막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 봐봐. 그럼 닭 죽어요. 알도 못 낳잖아.
근데 요즘은 그 뭐 알 뭐 그런 거 잘 까게 하려고 온도도 좋게 해주고 뭐 비싼 달걀 만든답시고 뭐 음악도 틀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알도 잘 넣고 고기가 맛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들어보셨죠, 회원님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뉴스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뭐 과일을 키우는데 뭐 음악을 틀어준다는 둥. 그러니까 진짜 당도가 올라가더라.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짐승도 환경이 좋아지면은 그런데 그 환경을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바꿀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더 웃으려고 하고 회원님들이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 그냥. 안 해도 돼. 공부 하루 안 한다고 해서 회원님들 인생 안 바뀌어요. 그럼 오늘 하루 뭐 하냐? 잠들기 전에 진짜 웃긴 거 개그 프로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예능 에이 TV 그딴 거 봐서 뭐하냐 에이 씨발 그게 뭐 나한테 돈 벌어다 주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봐 누워서 보세요 그래서 막 웃고 떠들어요 와 이거 진짜 웃긴다 와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보다가 어느덧 잠들었네 그러면은 상당히 즐겁게 자는 거죠 잠들기 전에 웃다가 잠들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웃긴 프로를 하나를 봤다 이거야 근데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들이 내가 본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나도 그 대화의 주제에 끼어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주제에 끼어들면서 또 담배 한 대 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그런 이야기로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이거요. 얼마나 재밌어 또. 제 말 이해되시나요, 대강? 그러면서 회원님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끌어올려놔야 된다고요. 제한된 환경이긴 하지만 이 질을 끌어올려놔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하락장, 뭐 하락장이 뭐 어때? 이 기회에 그냥 뭐 그러면은 주식 잠깐 쉬면서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거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요즘 하락장이니까 그럼 잠깐 매매를 쉬면서 신매매 기법을 그러면 이 기회 때 뭐 이럴 때 뭐 신제품도 한번 만들어 보 신매매 기법을 뭐 한번 내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락장 기준에 맞추면 안 되죠. 또 아무튼 나만의 매매 기법을 나도 한번 뭐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밀린 강의 동영상을 한번 볼까? 아니면 요즘 어떤 책이 나왔다라는데 이 책 한번 내가 읽어볼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충분히 회원님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즐겁게 재밌게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틀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아마 조만간 그 오프라인 어떤 강의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강의에는 상당히 제한된 인원, 제한된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저는 오프라인 강의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뭐 강의실을 빌려서 뭐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기법 강의 겁나게 한단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요.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때려치고 안 합니다. 여름에 한다. 그러면은 강의 장소가 굳이 강의실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생각부터 일단 잡아 깨야 돼요. 왜 강의실이 왜 필요해? 왜? 그죠? 그죠? 회원님들 강의실 따위는 필요치 않아요. 그럼 뭐냐 그냥 펜션 하나를 빌리는 거예요. 펜션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럼 뭐하냐 거기서 놀아요. 그냥 일단은 아침이니까 기분 좋으니까 스노우쿨링 하는 거예요. 스노우쿨링. 낚시도 하고 밑에 있는 뭐 문어 잡고 그 다음에 소라 따고 체험 코스 뭐 미역 따고 그 체험 코스가 있어요. 그거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럼 밥 먹고 자. 일단. 그럼 자고 일어나면 저녁이죠. 저녁 때 강의를 압축해서 2~3시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술 한 잔 마시면서 아까 못했던 강의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삶의 질 이런 거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뭐 게임. 그래서 뭐 통닭 사내기를 한다라던가 그냥 놀면 술만 마시면 재미없으니까 아마 제가 하는 어떤 과정이나 코스들은 전부 다 뭔가를 몸으로 좀 하는 걸 하겠죠. 몸으로 하는 코스를 반드시 저는 집어넣을 겁니다. 뭐 가볍게는 뭐 자전거 타기라든가 아니면 오늘 강의 장소는 갑자기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인데 갑자기 놀이동산에서 모일 수도 있어요. 놀이동산. 놀이동산에서 굉장히 무서운 패키지를 끊을 거예요. 막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막
위에서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겁나 무서운 거.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를 해야 어?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완전 환장하는 거지. 아주 그냥. 공포 체험. 이 공포를 이기지도 못하는데 무슨 놈의 주식을 하겠냐고. 무슨 놈의 주식을. 이깟 공포 하나 통과 못하는 양반들이 에이 집에 가라고 그냥 환불해줄게 잃어버리죠. 저 진짜 환불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그냥 완전 죽는 거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놀고 와가지고 또 예, 강의하는 거예요. 신나게 놀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야 즐거워야 귀에 들어오거든요. 뭐든지 즐겁고 재미가 있어야 그게 내 귀에 들어오는 거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일단 재미가 없으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그죠? 예, 그래서 저도 항상 걱정이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아, 오늘 이 강의는 처음 보는 분들에게는 겁나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야, 이거 오늘 망했다. 야, 이거 오늘은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다. 제목을 뭘로 정하지? 아, 이 걱정이 지금 좀 됩니다. 이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 회원님들이 그냥 계시지 마시고 예, 오늘 녹방이 좀 올라가면은 에이 나는 봤는데 뭐 그 녹방 봐서 뭐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클릭하고 예, 추천 버튼도 좀 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회원님들? 예, 추천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혜신님은 어떤 질문이시길래 자, 우리 혜신님은 어떤 질문이신지. 자, 그럼 우리 혜신님 질문 마지막으로 제가 받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어떤 질문이신지 그러니까 제목을 자, 질문이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제목을 자, 그 다음에 자, 시간 없어요. 스피드 퀴즈. 자, 제목을 뭐 어떻게 한다고 빨리 말하란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스피드 퀴즈. 자, 제목을 어떻게 하라고. 퀴즈가 아니라 조언인데 이거는. 아, 제목을 모임에 대한 질문이요. 모임은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놀자판 모임 그런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어떤 고액 강의가 되겠죠. 고액 강의. 예, 저는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 비싼 인간입니다. 예, 예, 저는 비싼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자 마치기 전에 오늘 한번 그 웃긴 거 한번 볼까요, 회원님들? 여기서 혹시 애 키우시는 분들 계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애를 키우고 있다. 애 키우고 계시는 분들. 아, 계시네. 이게 이제 엄마가 아빠에게 애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이게. 애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를 이불로 옮기는데 이렇게 옮깁니다. 보이나요? 자, 봐봐요. 애를 옮기는데 애가 여기 바닥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저걸로 들어가지고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거 진짜 좀 따라하고 싶네, 나도. 이거 진짜. 그래, 이거 보면은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엄마가 봤을 때는 이건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예, 웃으면서, 자, 또 이렇게 웃으면서, 자, 방송, 마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신 회원님들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지금 또 그 전륜 강사가 방송 중입니다. 자, 회원님들 어디 가시지 마시고, 자, 잠깐만요. 예, 전륜 강사 방송 혹시라도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자, 들어보셨나요? 우리 회원님들. 자, 여기서 그냥 좀 나가시지 마시고, 회원님들 다 나가서 어디 가시는 겁니까? 예, 여기 지금 보면 공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그러면은 방송 나가서, 예, 여기로 들어가세요. 여기로. 자, 지금 회원님들, 자, 오늘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제 방송 나가서, 예, 자, 이 방송으로,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로 가세요.
예, 방송 보러 가세요. 예, 방송 보시면서 또, 예, 맞아. 예,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예, 가가지고, 예, 조용히 들으시면서, 예, 편안하게, 뭐, 방송 보다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예, 즐기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